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밀점톡톡 진행자 한혜정, 이태희입니다. 예, 오늘은 곧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설날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탄과 2탄으로 나누어 각 상황극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인 저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랑 태희님이랑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상황극 먼저 보시죠. 상황 1. 친척들 신발 수십 켤레가 널브러져 집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기 힘든 현관.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나, 다들 오랜만이네. 근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네. 신발이 너무 많네. 내 신발 찾아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내 신발을 못 찾겠네. 잠깐만, 이거 삼촌 신발인가? 이거는 이모 신발인가? 어떡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 신발을 못 찾겠어. 상황 2. 명절이라고 상을 펴고 가구 위치를 옮겨놔서 자꾸만 부딪히는 거실. 뭐야 이거. 어제까지 소파였는데. 누나 괜찮아? 그 소파를 치우고 상을 폈어. 좁아가지고. 뭐야. 가구 위치를 바꿨으면 얘기를 해주지. 아휴.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친척들 신발 수십 켤레가 널브러져 집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기 힘든 현관 대 명절이라고 상을 펴고 가구 위치를 옮겨놔서 자꾸만 부딪히는 거실입니다. 자, 태희님은 어떤 게 나으세요? 저는 신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혜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거실에서 부딪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꽝꽝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정강이 한번 그런 거긴 한데 잠시는 기분 나쁘겠지만 화장실을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요. 정말로 화장실이 밖에 있는 시골집을 가봤는데 화장실 가는 길이 되게 무섭고 험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갈 수도 없어요. 사실 신발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신발은 찾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냥 신발이기만 하면 되지 제 신발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신발만 찾아서 신고 나가서 밖에서 화장실 찾는 것도 저는 저시력자니까 또 아직 잔존시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신발 찾는 문제는 이제 신발을 신는다는 조건만 해결되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문제는 상에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 위에 그릇이라든가 뭔가 더 있었다든가 상황극에서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위에 접시나 그릇, 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단순히 다치는 걸로 문제가 아니라 사방팔방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상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음식이랑 물그릇이 있다고 해도 제가 초스피드로 와다다다 달려서 땅 하고 부딪혀가지고 엎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반드시 제 신발을 찾아서 신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발 문수가 좀 작아요. 다른 거를 신으면 발 볼이 넓고 이러면 남아가지고 걷다가 넘어지는 일도 발생하고 신발도 자주 벗겨지고 이래서 저는 반드시 제 신발을 찾아야 하는데 그 신발을 찾는 과정도 스트레스고 화장실은 지극히 프라이빗한 그런 일인데 그거를 누군가랑 같이 가서 해결을 하고 그런 자체가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그 자주 갈 때마다 신발 찾아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몇 번이고 이런 반복되는 도움 요청 그 자체가 불편하시다는 이야기군요. 네, 미안해서 물도 못 마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것도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야 두 상황 다 문제가 크게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왜냐면은 상은 저시력자라서 피한다 해도 못 피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좀 튼튼하게 태어나서 괜찮은 느낌도 있고 신발 문제도 아까 너무 남자적인 생각이었나 봐요. 내 거가 어딨어. 그냥 우리 거지.
이 생각으로 그냥 신발 신고 갔다가 어차피 뭐 영영 가는 것도 아니고 친척 거라도 가지고 와서 뭐 깨끗하게만 써놓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어쩌면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문제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둘 다 좀 시각장애인인 저희에게는 난처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상황극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돈된 가구 위치와 깔끔한 동선이 안전한 보행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극에는 없었지만 바닥에 가스버너를 두고 음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동생들이 레고나 블럭을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널브러뜨려서 그것을 밟은 적도 많은데 가족분들이 조금만 배려해 주셔서 약간의 정리를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정말 많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신발과 내 신발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특징이 확실한 신발을 구매한다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구매한 신발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뭐 흰색 운동화에 주황색 줄무늬에 깔창은 무슨 색이고 밑창은 무슨 색이고 이런 거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설명해서 정확한 신발을 찾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저시력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맹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끈이 막 밟아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까만색 다이얼 신발을 샀는데 시각장애인들 모임에 가니까 전부 다 다이얼 신발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모두. 그러니까요. 운동화 끈 묶기 힘드니까 다이얼 신발을 많이들 구매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그 보기에는 안 좋지만 제 발 들어가는 데를 약간 구겨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이 작기 때문에 제 신발은 아무도 못 신어요. 네, 명절을 맞이해서 보행 안전과 관련된 동선들, 또 가구 배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발 구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